알로하. 날이 무덥습니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여름. 전 세계인이 공통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휴양지는 사실 몇 곳 되지 않습니다. 하와이에 가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하와이의 시인과 함께 떠나보는 게 어떨까요? 오늘 조각난 언어들은 호놀룰루로 떠납니다. 하와이어로 보호받는 곳을 뜻하는 호놀룰루는 하와이의 주도입니다. 본디 폴리네시아계 원주민들이 거주해온 하와이 제도는 18세기 말부터 본격적으로 서구에 의해 식민화됩니다. 이 과정에서 작은 어촌에 지나지 않았던 호놀룰루는 주요한 거점항으로 성장합니다. 이후 식민화와 노동력 유입 등의 이유로 하와이의 문화는 다양하게 발전합니다. 원주민 하와이인 외에도 미국인, 영국인, 포르투갈인, 필리핀인,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 등이 살게 되었으니까요. 예컨대 하와이에서 즐겨 먹는 무스비는 김으로 묶은 일본식 주먹밥이지만 재료로 스팸을 사용하고 19세기 태생작가 얼데이 비거스의 하와이를 배경으로 한 추리소설들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중국계 탐정입니다. 또 하와이에 거주하며 관련 작품들을 남긴 서구 작가들로는 허먼 멜빌,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 잭 런던을 빼놓을 수 없죠. 그러나 이런 문화적 혼합이 기존 하와이인들의 문화를 삭제하고 식민화하는 과정이기도 했다는 점을 온전히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하와이의 문화란 어떤 뿌리를 가진 것일까요? 혹은 하와이인의 정체성이란 무엇일까요? 여기 하와이어로 작업하는 시인이자 하와이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싸운 활동가인 한 작가가 있습니다. 소개합니다. 자메이카 오소리오입니다. 자메이카 오소리오는 스포큰 워드 시인이자 박사학위가 있는 교수자이자 활동가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 때이든 그녀의 작업은 하와이라는 역사적 시공간과 맞닿아 있습니다. 2014년 하와이 마우나케아 산에는 직경이 30m에 달하는 천체 망원경의 건설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부터 건설 사업은 하와이인들의 저항에 부딪힙니다. 수백 명이 도로를 몸으로 막아 공사 자재를 실은 트럭을 멈춰 세웠고 시위 과정에서 최소 31명이 체포됩니다. 마우나케아 산에서 사람들은 하와이 제도의 창조신이자 불과 화산의 여신인 펠레를 위해 훌라를 추고 올리를 낭송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하와이 대법원은 천체망원경 건설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오소리오는 한 인터뷰에서 이 우리가 마우나케아다 운동에서 촬영된 사진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녀는 하와이의 뿌리가 잘려나가 있던 상황에서 이 사진 한 장으로부터 횃불을 전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녀에 따르면 이제 하와이의 젊은 세대는 마침내 하와이적 문화를 재발견해 그 어깨 위에 설 수 있게 되었고 뿌리를 찾으려는 부모 세대의 같은 싸움을 할 필요 없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소리오는 영어뿐만 아니라 하와이어로 시를 창작하고 암송하며 이러한 하와이어를 통한 문화적 활동의 전면화는 과거 하와이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박사 논문 주제는 퀴어 이론과 관련하여 백인의 정착 논리를 해체하고 원주민의 욕망을 기억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이러한 하와이라는 로컬리티 그리고 정체성의 문제는 오소리오의 시 세계에서도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와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 우리는 이국적인 휴양지의 상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국성이라는 것 자체가 실은 식민주의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것은 이미 많은 목소리들이 삭제된 식민화를 거친 왜곡된 재현이니까요. 하와이 토박이인 오소리오는 스탠포드대와 뉴욕대를 거쳐 석사학위를 취득한 뒤 다시 하와이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날 하와이에는 오소리오뿐만이 아니라 하와이라는 시공간을 탐색한 동시에 그것을 새롭게 창조하고 있는 많은 활동가들과 예술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00년이 넘는 식민화의 역사를 지나 하와이가 우리에게 새로운 문학을 들려줄 수 있을까요? 기대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안토니였습니다.